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비싼 난방비 때문에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연탄이 부족해 연탄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연탄마저 없이 이 추위를 날 수 있는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생생 리포터 현장 시간에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 채용 박람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부 건강상담실에는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고혈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1월 27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베테랑 기자 유석현 앵커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비싼 가스 요금이나 전기 요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층을 중심으로 연탄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탄의 원료인 무연탄이 부족해 연탄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허기복 박상 공동체 연탄은행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아직도 연탄을 떼는 곳이 적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는 25만 가구가 사용하고 있고요. 예. 네, 서울을 비롯해서 강원도, 경북에 연탄을 많이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예. 거기서 연탄을 지원해야 될 에너지 빈곤층은 15만 가구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연탄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와 비교해가지고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까? 예, 엄청 올랐습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적으로 연탄 가격은 인상을 했고요. 예. 예, 금년에도 연탄 가격을 인상을 하려고 하다가 예,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상황, 예. 또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해서 저희가 또 강하게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인상이 되지 않아서 현재는 배달료 포함하면 고지대 같은 경우는 900원도 하고 예. 제주도 같은 경우는 1000원도 하고 평지에는 뭐 500원, 600원 하고 조금 배달료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전에 한 60, 70년대만 해도 연탄 가스 중독으로 목숨을 잃는 분들이 많았는데 연탄이 위험하진 않습니까? 예, 현재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이거 아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구들. 그걸 예. 통해서 이렇게 예, 그 열기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엑셀이라고 그 호스를 깔아서 예. 뜨거운 물을 대표해서 방안을 쭉 돌리기 때문에 예, 연탄 가스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예. 문제는 연탄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국내 탄광들이 많이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연탄이 국내에서 생산은 되고 있습니까? 예, 국내에서 연탄은 생산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최대 탄광으로 불려지는 태백 그 장성강업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우리나라 무연탄 생산량의 절반이 그쪽에서 생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물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210만 톤 정도 생산을 했고요. 예. 금년에는 180만 톤 그 생산을 해서 예. 이제 문제는 이제 30만 톤이 이제 감소가 돼서 예. 부족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언론이 이제 그 나오게 된 겁니다. 예. 앞서 국내에서 한 25만 가구가 연탄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면은 국내 생산 물량 충당이 됩니까? 그 연탄 그 생산량이 발전소로 들어가지 않고 예. 국내 연탄을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되면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예. 또 그러나 이제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연탄을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기업들이 좀 수지가 맞지 않아서 공급을 줄인 걸로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아마 기업에서는 어쨌든 연탄 소비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예, 영리적인 차원에서 기업들이 당장 뭐 무연탄 생산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감축 뭐 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요.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연탄 가격 인상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자꾸 사회적 문제가 나오니까 어쨌든 기업들은 영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 특별하지 않는 한은 공급은 줄이지 않을 거라고 내다봅니다. 예. 정부에서는 연탄 생산량을 계속 줄이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1988년도에 그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이제 정부 보조금이 이제 문제가 된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연탄 한 장 뭐 생산을 하면 또 거기에 일부 정부 보조금이 포함되기도 하고. 예.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생산량을 줄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연탄 소비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의도는 좀 있었다고 보죠. 예. 그렇다면 당장 이번 겨울 동안에 연탄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일단은 연탄이 뭐 생산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연탄 공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예.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연탄 배달료 포함하면 때로는 600원, 700원, 800원도 하다 보니까 예. 그거를 구입하지 못해서 냉방에서 지내는 에너지 빈곤층이 자꾸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니까 예.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막아낼 거냐 이런 고민이 저희들은 있겠고 예. 그다음에 사실은 정부가 생산량을 줄이려고 하는 문제 속에서는 정부 뭐 보조금 부담도 있지만은 금년 연탄 가격 인상을 하려고 하다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동결을 했는데 예. 이런 생각 속에서 내년에 다시 내년 4월이면 뭐 그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언론이 방심한 틈을 타서 정부가 연탄 가격 인상을 하려고 하는 예. 그런 나름대로의 의도도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저희는 좀 버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 에너지 빈곤층 말씀을 하셨는데 네. 25만 가구 그 연탄 사용 가구 중에서 에너지 빈곤층 비율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25만 가구가 연탄 사용을 하는데 거기서 연탄을 들이지 않으면 오늘 첫눈이라고 할 수 있는 눈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폭설이 예고되고 있는데 이제 이럴 때에 연탄을 들이지 않으면 이제 에너지 빈곤층이 이제 전국적으로 15만 가구가 이제 예.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 연탄 생산 기업들이 갑자기 생산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나요?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기업이 어쨌든 연탄 생산에 통해서 자사의 영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 당장은 중단하지 않으라고 보고 예. 다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점을 해서 정부가 다시 내년 4월 정도에 연탄 가격 인상을 기습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다는 거죠. 예. 그 연탄을 떼는 많은 분들이 사실상 그 후원금으로 연탄을 보조받고 있는데 네. 그마저도 연탄 기부액이 많이 줄어서 힘들다면서요. 네, 저희 연탄은행 같은 경우는 전국에 이제 31개 지역에 있어요. 예. 연탄은행이 원주에서부터 전국에 최초로 세워져서 예. 서울을 비롯해서 저 호남 전주까지 생겼는데 예. 아무래도 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연탄 기부하는 그 후원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금년의 목표가 300만 장 목표를 해서 예. 어쨌든 그 에너지 빈곤층을 도와야 되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가졌는데 예. 현재는 조금 언론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한 100만 장 좀 안 되게 확보를 했는데 예. 아직도 200만 장이 부족해서 이 엄동설엔에 연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좀 있고 오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좀 500원의 힘 연탄은행이 좀 후원해 주시는 손길이 좀 늘어나면 예. 좀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습니다. 연탄은행을 후원하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 연탄 한 장에 저희가 후원을 500원 내지 600원 받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후원과 봉사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02에 934에 4933 934에 4933 예, 전국 번호는 1577에 9044로 1577에 9044. 예, 그 번호가 더 낫겠네요. 네, 1577에 9044로 전화를 주시면 예. 이 추위에 떠는 할머니 할아버지 가정을 따뜻하게 데필 수 있는데 예. 5,000원이면 갈비탕을 사기도 힘들지만 예. 500원이면 연탄 한 장을 사서 할머니 방 안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후원 금액은 많고 적고 차이는 관계 없습니까? 요새 500원 한 장만 하면 연탄 한 장을 사서 6시간 방 안을 따뜻하게 하니까 예. 하루에 3장, 4장만 있어도 할머니 방 안을 따뜻하게 하는 거니까 500원이 어떻겠습니까? 예. 500원이 없어서 냉방에 지내는 할머니가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500원의 힘은 위대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에 말씀드린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리면은 어떻게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나요? 어떤 식으로? 예, 되나요? 1577-9044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예. 계좌번호를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고 또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고 봉사하실 수 있는 것도 안내를 해드리고 이렇게 그렇군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원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500원 후원자를 비롯해서 소액 기부자가 저희 연탄은행에는 지금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예. 이 1,500명의 힘으로 지금 이 운동을 해나가고 있어 지금 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예. 500원의 소액 기부자라고 한다면은 월 500원을 낸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월 500원도 괜찮고요. 예. 일시에 한 번 500원도 괜찮고 또 100장을 할 경우에는 5만 원이니까 예. 5만 원이면 100장 정도 구매를 해서 한 달 방안을 따뜻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군요. 500원, 5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라고 네. 보고 이것도 없어서 취에 내몰린 어른들을 생각하면 예. 참 마음도 아프죠. 알겠습니다. 1577에 몇 번이라고 그러셨죠? 9044입니다. 9044. 예. 네, 지금까지 허기복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어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주최로 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구직자와 취업자, 또한 기업 인사 담당자들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 소식 담았습니다. 네. 시간 선택제 일자리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근로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일하는 시간을 선택하고 또한 기본 근로 조건을 보장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과 함께 박람회 소개 들어봤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센터의 강현철 소장입니다. 오늘 박람회는 주요 10여 개 기업에서 참여해서 1,800여 명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박람회입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시간을 선택해서 일을 하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복리후생면에 있어서 전일제 근로자와 차이가 없는 일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경력 단절 여성이냐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청년층을 꼭 배제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또한 정규직 일자리이고 시간 선택제 일자리이기 때문에 전일제 근무를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조금 맞지 않는 일자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박람회와 관련해서 워크넷에 들어오셔도 되고 박람회를 공동으로 기획한 커리어넷에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관한 정보라든지 이번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도 많이 있었습니까? 네, 국내 주요 10개 그룹 82개 기업이 참여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박람회 찾은 분들 꽤 많았습니다. 네. 참가 예상 인원이 약 2만 명 정도였는데요. 그보다 10,000명은 더 온 것 같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자리였습니다. 기존의 취업 박람회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무엇보다 참가자들의 연령대가 다양하다는 특징 들 수 있겠는데요. 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취업 준비생부터 또한 재취업을 희망하는 주부들,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선 장년층까지 모두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여러 반응 보여주셨는데요. 참가자들 만나보시죠. 구직 신청해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떤 직종으로 취업을 하시는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등록을 해서 등록된 구인업체랑 연결을 해드리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쓰셔도 돼요. 취업 준비하려고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고객센터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제는 가사일도 하고 일도 하면서 자아개발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력 단절 여성들한테는 바람직한 그런 일자리고요. 환영할 만한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층을 위한 취업도 안내해준다고 해서 왔어요.
사실 처음에 여기 들었을 때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20대 층한테는 좋은 기회는 아닌 것 같고 차라리 계약직이나 이런 쪽을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실버 사원 9개월짜리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그러니까 지금 달려온 거죠. 이 정도 몸이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68세예요. 다니면서 원서 접수했습니다. 공무원 공부하고 있는데 선택직 근무를 해서 병행하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주부나 장년층의 반응이 좋은 것 같군요. 네, 주요 모집하는 직종 역시 경력 단절 여성이나 장년층에 적합한 직무가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경력직 채용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채용 공고 게시판 앞에서 일자리 유심히 살피고 또 메모하는 열정은 경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 모두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 모집 직종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고객 상담, 판매, 매장 관리와 같은 유통이나 서비스 업종이 주를 이뤘고요. 네. 또한 심리상담사, 통번역사와 같은 전문 직종과 제조, 건설업 분야와 같은 다양한 직종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박람회 현장 모습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아직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인지 정확히 어떤 건지 알아보고자 온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이해를 돕고자 각 기업별로는 설명하는 시간과 취업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곳곳으로는 이미 시간 선택제로 일을 하고 있는 선배들이 상담을 도왔는데요. 네. 그중 한 분 만나봤습니다. CJ 리턴십 1기 입사자 맹수정 씨입니다. 배정받은 매장에서 어떤 시간대에 사람이 필요하냐. 근데 보통 우리는 아이를 저녁 때 케어해야 되니까 오전 시간대에 많이 해주세요. 그런 거는 배려를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페이라는 게 그 6주 동안의 평가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져요. 주변 사람들하고 잘 어우러지고 잘 커뮤니케이션하고 잘 업무를 하느냐, 빨리 숙지를 하고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진다고 보시면 체계는 아니고요. 연봉 체계입니다. 저는 CJ 리턴십 1기 합격자로서 경험담이라든지 이런 걸 또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상담의 자리를 한 번도 경험을 못하고 그냥 무작정 부딪혔거든요. 그랬을 때는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못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많이 헷갈렸는데 지금 이렇게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눈을 바짝바짝 하면서 들으시는 거 보면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왜냐면 집에서 있지만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자극제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분은 올해 9월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사와 일을 같이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신다는 반응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분 주변으로 주부님들 많이 모여 계셨고요. 그만큼 일을 하고자 하는 주부들이 많다는 사실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행사도 있었다면서요? 네, 공백기를 가진 후에 새롭게 일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부담 갖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들을 위한 재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입사 지원서 클리닉과 면접 컨설팅이 이루어졌고요. 특히 메이크업과 이력서 사진 촬영이 무료로 제공됐습니다. 메이크업 부스에서는 면접에 어울리는 화장법을 배우고 받아볼 수도 있었는데요. 소리로 만나보시죠. 아이 메이크업 같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고객님께서 하고 오셨던 메이크업이 약간 좀 눈꼬리 쪽을 강조해서 인위적으로 많이 올리신 느낌이셨거든요. 이제 고객님 본인의 눈매 보고에 맞춰서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눈매. 기본 눈매에 맞춰서. 제 화장법이 틀린 것을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행사는 면접에 대한 메이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실제 연령대는 30대에서 40대가 가장 많으신 것 같고요.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눈썹이 많이 빠져있다고 하면 파기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면접에서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눈썹을 약간 다듬는다든지 피부톤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메이크업 쪽으로 많이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원포인트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입술에다가 강조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눈을 보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술 메이크업보다는 눈의 메이크업에 조금 더 강조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신 방법 같아요. 네, 현장에서 면접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까? 네, 이날 현장 면접을 실시하는 직무의 모집 인원은 28개 기업 3,500여 명이 됐는데요. 예. 이후 기업별 채용 절차나 일정은 각기 다르지만 대부분의 그룹들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 말까지 채용을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박람회 주제가 일과 삶의 행복한 균형인데요. 딱 이 말처럼 근로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더 많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은지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차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송두리째 뒤바뀐다면 세상의 모든 차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기능이 숨겨져 있었다. 차로 대출을 받는 놀라운 기능.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 타던 차 그대로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거기다 입금까지 1시간, 신용대출보다 우대받는 오너드라이버 전용 대출,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 1588-5330. 금리 8.9에서 19.9%, 연체금리 19에서 29%, 홈페이지 상품 설명 및 약관 참조,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병원비는 급한데 떼오르는 건 많고 시간은 자꾸 가고. 그래서 경기도는 도움 먼저 드리는 무한돌봄을 시작했습니다. 뭘 물어보면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하니까. 그래서 무한돌봄은 한 곳에서 해결해드리는 원스톱 통합복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찾아가는 무한돌봄 센터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곁에 있겠습니다. 경기도민 곁으로 찾아가는 무한돌봄 센터. 상담 전화 031-120.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시인 민용태 고려대 명예교수입니다. 전부 아침마다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에 오릅니다. 거기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배웁니다.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재미. 그런 맛으로 이 자연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산에 가면 혼자 핀 꽃은 없어요. 전부 어울려서 피어 있어요. 나무 혼자 있는 나무 없어요. 꽃 혼자 피지 않아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혼자 핀 꽃은 얼마나 쓸쓸해 보여요. 그죠? 그런 것 속에서 이 우주 속에 혹은 이 자연 속에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죠.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건강상담실은 경희한의원 한방내과 김나희 전문의와 함께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평생토록 약을 먹으면서 조절해야 하는 고혈압, 왜 걸리고 또 어떻게 치료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김나희 선생님이 상담해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서울 구로동 상업단지 공사 현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오늘 현장 정밀 감식을 시작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면서 안전관리 소홀이나 과실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서울 서초동 강남대로 버스 전용 차로에서 63살 김모 씨가 버스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행인 김 씨가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광역버스 운전자 64살 김모 씨가 만취 상태로 무단 횡단하던 김 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중계동에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 4층 학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학원 바닥 등이 타서 소방서 추산 4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학원 안에 있던 전기난로가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은행의 순이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내년에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는 세입도 대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올해 한국은행은 2조 2,400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42%나 급감한 수치로 2007년 이후 가장 부진한 성과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 건강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궁금하신 내용 뭐든 물어보시면 경희 한의원 한방내과 전문의 김나희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고혈압 앓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10명 중에 3명이 고혈압이 있다고 하고요. 이 수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고혈압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갈수록 고혈압 환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고혈압 이게 왜 생기는 겁니까? 고혈압 원인 자체는 사실 아직도 불명입니다. 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아기 때는 몸이 작아서 이제 심장에서 피를 뿜어주는 그 압력이 작아도 됩니다. 근데 몸이 점점 커지고 키가 커지면서 그 압력이 좀씩 늘어나게 되는데요. 20살 정도가 돼서 몸이 다 자라고 나면 그 추세가 멈춰야 되는데 그 추세가 좀 계속돼서 중년 이후가 되면 혈압이 좀 높아지는 경향을 띠게 되는 것이 있고 또 나이가 들면서 혈관 벽에 기름때가 끼고 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관이 좁아지면 심장에서 많은 힘을 들여서 피를 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 혈관에 끼는 기름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름때를 없애는 방법들도 있죠? 네, 일단 기름때를 빼는 약도 있고요. 그리고 식이요법과 운동을 하면 이제 많이 조절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 고혈압 이게 위험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위험한가요? 왜 위험하냐면 웬만큼 혈압이 높아서는 자각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인이 혈압이 높네 이러고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을 크게 극단적인 걸로 나누면 안 아픈데 죽음에 이르는 병, 그리고 아픈데 절대 그걸로 죽지는 않는 소화불량이나 어깨 결림, 두통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병들은 증상은 없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고혈압이 있는지 없는지는 측정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방치를 할 경우에는 심근경색이나 중풍 같은 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고혈압 자체를 그냥 방치하면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우리 몸의 장기들이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심장이나 눈, 뇌, 콩팥 이렇게 가장 중요한 장기들부터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을 조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문자 주신 분이 계신데요. 8569번입니다. 50대 초반인데요. 요즘 가끔 오른쪽 뒷목 위쪽이 가끔 아픈데 이 증상도 고혈압 때문인가요?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오른쪽 뒷목 위쪽. 혈압이 높아서 뒷목이 땡긴다, 머리가 아프다 이러려면은 정말 혈압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데서 가끔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뒷목 땡겨, 혈압 올라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높으려면 한 180 정도는 올라가야지 증상이 있고요. 그 전에는
웬만큼 혈압이 올라서는 뭐 얼굴이 벌개진다든지 뒷목이 땡긴다든지 이런 증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뭐 그래서 혈압이 무서운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 뭐 오른쪽 뒷목이 땡긴다 이런 것은 그냥 근육의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혈압이 그렇다고 해서 혈압이 없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검사는 받아보십시오. 간단하니까. 네, 그렇군요. 고혈압 증상에도 이제 정도 차이가 있을 텐데 어느 정도면은 치료가 필요한 고혈압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정상 혈압 120에 80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120은 힘을 줄 때, 그러니까 심장이 피를 짜낼 때 수축기 그때가 120이라는 뜻이고 또 이완했을 때 심장 힘을 풀었을 때가 8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높을 때는 120, 그리고 낮을 때도 80 그때로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 이하일수록 좋은 거고요. 좀 높아진다고 해도 140에 90보다는 낮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더 높아서 160에 100 이러면 정말 심각한 거고요. 지금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120에 80 이하면 좋고 안 돼도 140에 90보다는 낮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그 드라마 같은 데서 이렇게 막 그 고혈압으로 뒷목이 땡기는 건 180. 네, 그 정도는 돼야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주 심각한 거네요. 그 이하로는 웬만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고혈압이 온다면은 더욱더 조심을 해야겠네요. 네. 그럴 경우를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고혈압은 뭐 본태성 고혈압 또는 1차성 고혈압이라고 해서 고혈압이 그냥 그 자체로 왔다 이런 뜻인데 다른 병 그러니까 신장 질환이나 갑상선 질환 이런 것 때문에 왔거나 아니면 고지혈증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뭐 수면 무호흡증 같은 그런 병이 있으면서 고혈압이 왔으면 그 병들을 같이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젊은 나이에 온 고혈압은 특히나 조심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또 말씀하시는 도중에 문자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요. 5086번입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 당뇨가 온다는데 사실인가요? 고혈압 약을 복용해서 당뇨가 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다른 합병증들은 있습니다. 고혈압 약들이 뭐 소변이 잘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일어날 때 어지럽다든지 입이 마른다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당뇨가 생기는 부작용은 없고요. 아마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은 고혈압 있는 분들이 당뇨도 잘 생기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병의 원인이 그 생활습관병이라고 해서 거의 같은 데서 시리즈로 오거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또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한 가지 시리즈로 오기 때문에 아마 고혈압 약 먹는 사람들이 당뇨도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측을 한 거로서 생각이 되지만 오히려 고혈압 약을 복용해야지 당뇨 있는 분들일수록 혈압이 더 낮아야 되거든요. 당뇨 있는 분들은 130, 80 이하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으로 나온 말인 것 같고 사실 무근입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고혈압이 잘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체질적으로 유전적으로 가족, 친지 중에 고혈압이 있거나 아니면 중풍이나 심장 질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나도 당연히 고혈압이 잘 생기고요. 그런 게 아니라 성격을 보면 화를 잘 내고 급한 성격, 공격적인 성격, 어그레시브라고 하는데 그런 성격이 있는 분들이 잘 생깁니다. 이게 밝혀지게 된 과정이 재밌는데요. 미국의 어떤 심장내과 진찰실에서 이제 의자가 낡아가지고 의자 수리공을 불렀는데 의자 그 수리하는 사람이 와서 보더니 여기는 왜 이렇게 의자가 다 끈만 낡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그때부터 관찰을 해봤더니 다른 과의 환자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특히나 심장병이 있거나 고혈압이 많은 환자들일수록 의자 끝에 이렇게 반쯤 걸치고 엉덩이를 이제 반쯤 들고서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겁니다. 편안히 앉아있는 게 아니고. 네, 편안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게 절대 아닌데 그런데도 그렇게 엉거주춤하게 초조한 자세로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랑 관련이 있겠구나 하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실제로 이렇게 급한 성격일수록 심장병, 고혈압이 많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혈압하고 그 성격 아주 관련이 크군요. 네, 그래서
이제 느긋한 성격일수록 예. 경이 없이 장수를 하시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성격이 급한 분들은 자꾸 그 성격을 누그러뜨리고 일부러 예. 뭐 버스가 안 와서 초조하다 그러면 일부러 그 버스를 보내고 다음 버스를 타본다든지 네. 그 자꾸 성격을 편하게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음악을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네, 음악을 듣는 것도 좋고요. 예. 자기가 그 편한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뭐 심호흡을 하는 방법도 있고 예. 아니면 운동으로 푸실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때 순간적으로 혈압이 조절이 안 돼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운동을 하면 몸에서는 그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기 때문에 그게 쌓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자기 성격과 반대로 좀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막 앞에 차가 안 가고 그래서 답답하면 그냥 아예 그냥 다 양보를 해주고 다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반대로 원래 하던 것에 반대로 한번 해보셔서 성격을 좀 바꿔보십시오. 그렇군요. 말씀하신 도중에 또 문자 들어왔습니다. 1397번인데요. 고기 많이 먹으면 고혈압 걸리나요? 네, 고기라는 거는 일단은 이제 단백질도 많고 지방도 많고 또 열량도 많은 건데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살도 찌기 쉽고 또 그리고 고기 안에 있는 그 지방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좀 굳습니다. 그러니까 생선이나 식물의 기름은 실온에서 물처럼 되잖아요. 액체 상태인데 쇠고기처럼 우리 체온보다 높은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기름은 우리 몸속에서도 역시 굳은 상태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10 정도 혈압이 올라갑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다가 담백하게 먹으면 10 정도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고기보다는 야채, 과일, 통곡물 이런 음식이 혈압에는 좋습니다. 그래도 고기를 먹어야 된다면 어떤 고기가 비교적 괜찮습니까? 네, 쇠고기보다는 그 닭고기처럼 담백한 고기가 좋고 기름이 없는 고기가 좋고 또 튀기거나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구운 것보다는 물에 삶아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한의학에서는 고혈압을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네, 혈압이 갑자기 높아진 환자에게 침 치료를 하면 한 10에서 15 정도 즉시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고들을 보면 침 치료를 주 2회에서 3회 정도 꾸준히 맞으면 혈압이 10 정도 떨어진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먹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침 치료를 이렇게 꾸준히 받으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저항성 고혈압이라고 해서 혈압약을 3가지 이상 동시에 먹는데도 혈압이 잘 안 떨어지는 분들도 침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경희한의원 한방내과 전문의 김나희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고혈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사용되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지금 들어온 내용인데요. 4920번입니다. 남편이 50대인데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고혈압은 난치병이라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로 치료가 어려운가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요?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끊지 말아야 한다는데 아예 처음부터 안 먹는 게 나을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고혈압은 정말 치료하기가 어렵습니까? 치료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사실이 아닙니다. 치료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 생기는 그 비율이 높아지고 그 경향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또 내가 운동하지 않고 뭐 짜고 기름지게 먹고 그리고 술 담배하고 이런 생활 습관이 누적이 되면서 생기는 것인데 그 생활 습관은 계속 누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고혈압이 이제 치료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 생활 습관을 반대로 바꾸면 그러니까 술 담배를 끊고 싱겁고 담백하게 먹고 또 운동을 뭐 매일 아니면 적어도 주 3회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그리고 체중을 20대 때 체중으로 다시 돌리면 혈압은 거의 완전히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안 돼서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약을 드시기 싫으시면 생활 습관을 확 바꾸시면 됩니다. 하루아침에 못 바꾸시면 몇 달에 걸쳐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혈압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끊으면 안 된다. 이 얘기는 틀린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운동을 하면은 끊을 수도 있으니까. 그 체중을 20대 때 체중, 그러니까 정상 체중으로 바꾸면 10에서 20 정도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 정도 떨어지면 웬만하면 혈압약은 안 드셔도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지금 드시고 계시더라도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줄이고 건강해지면은 끊을 수 있네요. 예, 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약을 드시는 분이 많은 거죠. 예.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5232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아버지께서 고혈압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성격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다 보니 한 번씩 욱 하실 때마다 혈압 오르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정말 위험해질까 봐 걱정이 큽니다. 응급 대처법 같은 거는 없을까요? 네. 응급 대처법을 좀 알려달라는 얘기인데요. 네, 뭐 어지럽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쓰러지시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일단 즉시 119를 부르시고요. 119에 연락을 하시고 기다리시는 동안에는 앉히시거나 아니면 베개를 여러 개 괴어서 머리를 높게,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심장보다 머리를 높게 한 자세로 편안하게 이제 안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심장보다 높게 하고 안정을 취하고 또 심호흡을 하는 게 좋은데요. 특히 내쉬는 숨을 후 이렇게 길게 쉴수록 교감신경이 다시 안정이 되어서 혈압이 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숨을 길게 내쉬면서 이제 안정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119에 가기 전에 드시던 혈압약을 드시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드시던 혈압약을 중단을 한 상태에서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중풍이 왔다고 하면 살에 걸릴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 약을 억지로 먹이다가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약을 중단해야 되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중풍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뇌경색일 경우에는 혈압약을 끊은 상태로 며칠 지켜봐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약은 먹지 않은 상태로 근데 들고 가서 의사에게 보여주긴 하지만 먹진 않은 상태로 병원에 가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질문 들어온 게 있습니다. 1045번 갱년기 여성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뜨거울 정도로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혈압이 높아지기도 할까요? 그렇게까지 뭐 답답하시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갱년기 증상일 가능성도 많고 또 화병이라고 해서 가슴에 그 열이 뭉쳐가지고 그렇게 된 증상일 것 같고 혈압과 직접 상관은 없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갱년기면 혈압이 높아질 위험성도 높아지기도 하고 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5934번 또 들어왔는데요. 변비도 고혈압과 관계 있나요? 변비가 있으면 아무래도 힘을 많이 주게 되기 때문에 그때 순간적으로 혈압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예방하려면 변비도 같이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 고혈압에 좋은 야채, 과일, 통곡물 이런 것도 변비에도 역시 좋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좀 해보십시오. 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경희한의원 한방내과 전문의 김나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최고의 탈출 전문가와 가장 완벽한 감옥의 대결. 나우 유시미 제작진의 불가능한 플랜이 시작된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실베스터 스텔론. I'm gonna burn this place to the ground. 이스케이프 플랜 12월 5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그들의 노트는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린 당신만의 은밀한 노트를 만들었다. 노트에 지문인식을 더한 베가 시크릿 노트. 훌륭한 것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한 발 더 간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이원 모델 김연아예요. 훈련으로 지칠 때마다 제게 에너지를 준 건 러브, 팬들의 사랑과 피플, 국민 여러분들의 파이팅이었어요. 그리고
그린,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원의 응원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T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카메라를 볼 줄 안다는 것, 손이 떨려도 빛이 어두워도 뚜렷하게 찍히는 OIS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사자. LG G2.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안녕하세요. 국악소녀 송소희입니다. 지금 KT에선 광대역이 빵빵 터지니까 실시간 영상도 끊기지 않고 선명하게 잘 보여요.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되는 광대역. 나의 광대역 LTE는 KT입니다. 광대역 LTE 올레.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김동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